어, 이번 시간에는 주위에서 있었던 일, 또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착하고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은 말을 안 해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에 의해서, 무엇에 의해서 사람들은 때로는 거짓말도 하게 되고 또 때로는 또 그것으로 인해서 남을 속이게도 되고, 예, 말하자면 여러 가지 행태가 나올 수 있겠죠. 예, 오늘 이제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신 여사님이라고 이제 참 저와 그 인연 닿아서 참 많은 세월을 지내신 분이 자기의 그 인생을 털어놓고 얘기할 때에 참 남들이 들으면 너무도 기구하다. 아, 정말 그 사람 하나를 잘 못 만나서 참 어찌 보면은 그 참 한스러운 후회스러운 삶을 살았던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그래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정직함, 진솔함, 착함, 이것으로 인해서 또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된 신여사의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분이 이제 저하고 이제 오며 가며 이렇게 오면은 시간이 있으면 또 이렇게 얘기도 서로 터놓고 하게 되는데, 이 신여사님이 원래 태어나서 아주 부잣집에서 태어난 거예요. 말하자면 자신이 시집 갈 때는 말하자면 몸종을 데리고 갔다 그러는 거예요. 몸종 이름이 향금인데 몸종을 데리고 갈 만큼 아주 잘 살았고, 또 그리고 이제 신랑 되는 사람들은 부모님이 예전에 정해주잖아요. 그런데 이제 해방이 된 개화가 된 세상인데도 부모님이 정해준 혼처로 이제 말하자면 가게 되는데, 이 신랑 집안이 말하자면 또 요즘 말로 말하자면 똥꼬멍이 시대되게 가난한데 사람 하나만 똑똑하고 그래도 뭔가 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겠느냐는 판단하에서 부모님들이 결정을 해서 말하자면 그걸 이제 혼인을 시키는 과정이 되죠. 이제 우리 이제 당시에 이제 사범대학교, 이 신여사님도 사범대학교를 나오셨어요. 네, 사범대학교 나오시고 말하자면 참 어마어마한 부잣집 따님이시죠. 이제 다른 형제가 있죠. 그런데 하여간 혼초로 정해준 남편분이 머리는 영리한데 가정은 어렵지만은 그래도 하여간 그 집으로 시집 가라고 하니까 가고, 신랑 그걸 이제 뒷바라지 하면서 지금에야 뭐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떤 대학교라든가 어떤 교육 체제가 잡혔지만 당시만 해도 조금 해방이 되고 좀 멋으로 가고 그러니까 주로 많이 우리가 갔던 것이 일본이죠. 일본으로 유학을 많이 가죠. 그래 이제 어려운 살림을 도맡게 되죠. 이 신여사가 시댁에 가서. 그러면서 남편 되신 분을 일본으로 유학을 가게 하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남편 되신 분도 일본에 유학 가서 공부를 하시고, 이분은 이제 당시에는 말하자면 사범대학교 나왔으니까 말하자면 교편을 잡으면서 이렇게 이제 활동을 하게 되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유학을 가고 사람이 이제 오며 가며 이제 방학 때는 왔다 갔다 하고 그러는데도 말하자면 이 신여사가 애가 안 들어서는 거예요. 애가. 말하자면 당연히 혼인을 한 부부는 애가 그냥 자동으로 들어서는 거로 생각을 했는데 이거 애가 안 들었으니까 이거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고 이제 일본에서 공부를 마치고 와서 말하자면 이제 법대 공부를 해서 말하자면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이제 그 사법고시 일을 봐서 이제 패스해가지고 이제 말하자면 이제 판검사 이 자리를 이제 말하자면 당시로 이제 등청한다 그러죠. 말하자면 출세해가지고 이제 등청하는 과정이 되면서 자기는 시댁에 그 아무것도 없는 그 살림살이를 어려움을 다 이겨내고 남편 되신 분 또 일본 유학까지 보내주고 또 와서 공부해서 이제 이 고시 패스해서 판사까지 되는 어떤 과정이 되는데 아니 다른 건 다 좋은데 애가 안 들었으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여사에 이제 그 어떤 그동안의 공은 다 그냥 밑으로 내려놓고 애 안 들어서는 것만 타박하게 되는 세상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신여사님은 얼마나 어? 참 갑갑한 세상이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이제 자신이 시집 올 때 데리고 왔던 향금이도 어느 만큼 세월이 가니까 야 너도 이제 독립에 살아라 하면서 이제 그, 그 집안채라도 얻어주면서 이제 나가 살게 되는 과정이 되고 그렇게 변해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신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를 공부시켜주고 자기 집안을 일으키는데 아주 공을 세우고 그렇게 정성을 들인 부인을 더 가깝게 해주고 해야 될 것만은 그렇지 않은 거죠. 왜? 주위 사람들이 애 못 낳는 여자하고 살면 되겠느냐고 이렇게 이제 하게 되니까 남자가 이제 다른 생각을 먹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부부가 이제 서울에 살다가 조금 근교로 서로 좀 떨어져 살자 해가지고 떨어져 사는 과정이 됐죠. 그래도 항상 참 자신은 부모님이 믿고 보내준 시댁이니까 시댁에서 이제 참 이제 아주 목숨 내놓고 사는 걸로 생각하는 게 옛 어른들 아니었어요? 그런데 시댁에서는 이제 점점 변해가는 거죠. 왜? 이제 자기 아들이 응? 판사가 되고 주위에서도 우리 집안의 아들이 판사라 그러면 목에 힘주고 행색계나 하는 자리가 되니까 과거 10년 전에 참 없어서 끼니도 못 때우던 그 시절은 생각 안 하고 시댁 식구들 전부가 다 이제 똘똘 뭉쳐가지고 어떻게 돼요? 자기들이 현재에 누릴 수 있는 것만 생각을 하고 그동안에 자신들에게 헌신해줬던 이 신여사님은 서서히 이제 밀어내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이제 세월이 좀 흘러가면서 부부가 이제 말하자면 이제 좀 떨어져 살게 되는 과정이 되죠. 왜냐하면 학교에 교직에 있다 보니까 그 지역에 살게 되고 신랑은 이제 서울에 가서 이제 판사 생활하게 되고 그러니까 공직을 하게 되고 그런데 어느 날은 신의 선생님한테 뜻밖의 전화가 한 통이 걸려옵니다. 당시에는 이제 교무실에 이제 대표 전화가 학교가 있죠. 그럼 어떤 선생님 좀 통화해서 할 수 있으면 바꿔주세요. 그래도 이제 바꾸기 이렇게 통화하는 과정인데 마침 신여사가 전화를 받을 수가 있었는데 전화를 건 사람은 누구냐? 자신이 몸종으로 시집올 때 몸종으로 데리고 왔던 그리고 세월이 변하면서 독립시켜줬던 향금이다. 몸종인 향금이가 전화를 한 거예요. 이제는 나도 당신이 내 앞길을 막을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전화를 한 거예요. 무슨 소리냐. 내가 네 앞길 막는 게 뭐가 있냐. 그러면서 이 긴 얘기는 여기 살 수 없으니까 오늘 어디 말하자면 다방 같은 데라도 나와서 만나 얘기하자. 그래서 이제
약속 장소를 정하고 말하자면 나갔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발생이 됩니다. 아니, 그 자리에 향금이하고 7살, 8살 된 사내아이를 하나 데리고 나왔는데 그 아이가 자기 신랑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즉 판사님이 향금이하고 내연의 관계로 해서 낳은 자식인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은 숨길 수 있었으나 애가 학교를 가야 되기 때문에 어느 호적이든 올라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향금이가 말하자면 자기가 이제 권리 주장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당신 남편이 아니라 당신은 이미 과거의 여자고 지금 살고 있는 건 자신이니까 애 아끼지 막지 말라고. 이렇게 감히 자기가 모신 아씨인데, 예, 아씨에게 그렇게, 응? 그냥 사람이 그냥 정신에 쇼크가 가지고 쓰러져 버렸답니다. 그 자리에서. 그래서 이제 눈을 떠 보니까 하루가 지나고 병원에 침대에 있더랍니다. 그러면서도 이 머릿속이 복잡해져서. 왜? 그동안 우리가 사회에 살았던 어떤 통념이나 어떤 우리가 말할 수 없는 불문율이라는 게 있는데, 감히, 응? 주인 아씨의 신랑을 뺏어서 지가 차지하고, 거기서 난 자식이 있는데, 자식이 앞길 막지 마니까 당신 호적 정리하라고 이렇게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신여사님은 그냥 자기가 포기하는 걸로, 예, 이혼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해줬답니다. 두 말도 안 하고. 왜? 사람 같지 않으니까. 신랑이라고 하는 남편이 판사라고 한들 사람다운 짓거리를 아니했고, 향금이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저 어린 생명이 앞으로 커나가야 될 때는 저 자식들은 막지 않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냥 두 말도 안 하고 이혼 서류 도장 꽉 찍어주고 정리했다. 그리고 사람이 이제 정신이 말하자면 뭐랄까, 정신병이 온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찌 보면 뭐 미친 사람처럼, 아니면 뭐 좀 정신이 왔다 갔다 한다든가 뭔가 해서 사람들 만나기가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사회생활 할 수 있겠어요? 우선 교직을 내려놓고, 예, 그렇게 말하자면 떠돌이 생활 하듯이, 말하자면 지금의 노숙자처럼 많은 세월을 이제 지내게 되죠. 그러면서 어디를, 주위 사람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아이가 없으니 애라도 하나 입양해서 키워라, 이런 얘기들 많이 조언을 해주는 거죠. 왜? 원인은 애 없는 것에서 시작했어요. 애를 못 낳는 것에서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주위에 많은 얘기들이 있었으나 그거 뭐 귀에 들어오지 않죠. 말하는 배신감, 예, 참 사람에게 당한 모욕감, 이런 것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지를 못하는 거죠. 우리가 때때의 계절의 마다마다의 변화가 있죠. 암수육자법에서 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그거 아니에요? 봄의 계절과 여름의 계절과 가을의 계절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다.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시간에 때때마다마다의 농사를 잘 지어야 겨울은 일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가 있다는 것이 암수육자법의 골격 아니에요? 그러면 때의 마다마다에 오는 기운이 다르고, 또 그 기운들은 또 오는 해의 말띠해,
호랭이 해, 원숭이 해, 돼지 해, 마다마다의 기운이 나와 달라지는 변화가 무상하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가셔라. 암놈의 짓거리냐 순놈의 짓거리를 할 것이냐도 때마다마다의 계절마다 다 다르다. 그런데 어느 만큼 시간이 가면서 어떻게 그 못 살고 어려운 사람이 그 애를 하나, 예, 어린아이를 하나 부탁을 해서 말하자면 피치 못하게, 참 입양을 하는 과정이 됐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돈을 벌어야 돼. 그래서 다시 교직에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살던 집은 서울에 큰 저택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남세주고 자기는 학교 근처에 남의 집 새방에 사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그 아이를 키우는 재미로 세상을 또 이렇게 살아가게 되죠. 그런데 향금이가 그때 당시에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아씨한테는 죄를 지었지만은 이 자식은 무슨 죄가 있느냐 하면서 참 제 자식을 두둔하고 어떻게든지 이혼을 해줘야만 된다고 해서, 그 참 어찌 보면 모욕이죠. 그러나 두 말을 하고 정리해줬다. 정리를 해주고 나니까 향금이가 딱 그러더랍니다. 무릎을 딱 꿇으면서 아씨 제가 너무 큰 죄를 지었습니다. 향금이도 양심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남의 거 통째로 가져갔습니다. 사람은 누구라도 아무리 악한 사람도 자신이 지니는 양심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 마찬가지로 이 어린아이를 참 이제 아주 누가 참 피치 못할 사정으로 건너준 이 아이를 입양을 해서 키우면서 또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이 아이가 커서 이제 말하자면 세월이 흘러서, 예, 또 이 여자아이가 이제 또 결혼을 하게 됐죠. 그래도 나이는 먹고 또 이 교직 생활은 그 나이가 있으니까 이제 꾸준히 자신이 이제 그 세상 일 다 잊어버리고 애 하나 키우면서, 그래서 그 딸이 이제 결혼해서, 네, 말하자면 이제 당시에 그 여사님은 그 성남 쪽에 있었습니다. 성남 쪽 학교에 근무를 하게 되는데 이제 딸 아이가 말하자면 저 부천 쪽에 그쪽에 자리 잡고 사는데, 결수인대로 자기 쪽과 가까이 있는 쪽으로 어머니를 모시고 싶어서 어떻게 교육청에다가 이제 부탁을 했는지 어쩌는지 학교도 옮기게 되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사를 하는 과정이 됐죠. 그런데 문제는 자기가 이제 살던 집에 그 세라든가 뭐 물세, 전기세, 뭐 이 수도 뭐 이런 것들, 뭐 요즘 같은 게 가스비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그 다 정리를 해서 말하자면 이제 그 계산을 해서 이제 나왔는데, 주인 여자하고 계산할 때 예를 들어서 내가 정상적으로 하면은 뭐 10만 원을 줘야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주인 여자가 그냥 5만 원만 받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때는 뭐 이사 가기 바쁘니까 그냥 5만 원만 달란 대로 주고 이제 말하자면 이제 부천 쪽으로 이사를 갔는데, 거기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가만히 있어. 내가 이거 그때 이거 정상적이면 내가 10만 원을 주고 왔어야 되는데 이거 왜 내가 5만 원만 주고 또 집주인도 왜 그렇게 했지? 하는 생각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시간이 어느 만큼 흘렀어. 이제 다시 살던 그 성남 쪽으로 와서 그 주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요. 주인을 만나니까 또 주인은 또 뜻밖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뜻밖의 얘기를. 많이 기다리고 찾았는데, 자기가 좀 찾기 어려웠다 하면서, 좀 부탁을 해야 되겠다고 그러더래요. 그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자기 그 집주인 외삼촌이 있는데, 외숙모님이 돌아가신 지가 한 4, 5년 됐고, 외삼촌도 혼자 지내기는 좀 어중간한 나이라서 무언가에 그 짝을 좀 찾아줘야 되겠다고 해서 이 여자 저 여자를 많이 들여다보고 형제간들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많이 외삼촌의 그 외숙모 자리를 알아보는데, 이것이 이 조건이 그러면 또 이것이 나쁘고 이것이 이렇게 나쁘고 해서 한 2, 3년 됐지만은 외숙모 후보를 제대로 고르지 못했다 그래요. 그런데 자기가 생각할 때는, 우리 신 여사님이 생각할 때는 아주 적격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참 만나볼 기회가 없어서 그동안 망설이고 있었다고 하는데, 오늘 하루만 좀 시간을 내주시면 어떻겠냐고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때가 이제 말하자면 정오 낮 시간에 이제 찾아갔겠죠. 그래서 그날 하루는 시간이 있어서 과연 이걸 승낙을 해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했는데, 너무 간절하게 얘기를 하니까, 그럼 내가 시간 좀 내서 보자고 이제 그렇게 얘기가 된 거죠. 그러니까 바로 그냥 그 주인 여자가 그냥 장 보러 가자고 바로 그냥, 그러면서 여기저기 다 얘기를 해가지고 저녁에 대식구가 모였더랍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날 음식도 장만하고 해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그 남자분도 그 집주인 외삼촌 되신 분도 만나봤더니, 사람이 그 공직 생활을 하셨던 분이고 참 이렇게 좀 깔끔하시고 외모도. 그래서 벌써 그렇게 나쁜 것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냥 반반 같은 마음으로 앉아 있었는데, 그 말하자면 그 사이들이네, 며느리들이네, 이게 모여가지고 그냥 말하자면 이제 좋다고 그냥 너무 추천하니까 여기서 이제 말하자면 약속 아닌 약속을 하게 되고, 또 어찌 생각하면 또 이것도 한 인연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결혼 승낙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말하자면 이제 혼인식을 거창하게 할 수 없어도 집안 식구들만 모여서라도 혼인식도 하고, 그리고 이제 딸들이 딸 하나 키운 입양한 딸도 또 찬성을 하고, 그래서 이제 참 어찌 보면 이제 나이는 먹었지만 신혼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 남자분이 아주 말하자면 터프하게 아주 그냥 뭡니까 사륜구동 차 있죠, 좋은 차 그걸 탁 빼가지고 전국을 아주 놀면서 같이 부부가 즐기면서, 그런데 그 차를 빼가지고 이제 저를 찾아온 거예요. 두 분이. 그래서 이제 신혜사님이 이제 참 자기 신랑도 소개하고, 그래서 제가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 나눴습니다. 사람이란 것은 그래요. 지금 우여곡절이 참 많았잖아요. 봄의 계절과 여름의 계절. 여름의 계절은 어때요? 자기가 청성들에서 유학까지 시켜준 신랑의 배신과 자신이 데리고 왔던 몸종의 배신. 후회하고 많은 사람 중에 자기 몸종을 또 택해가지고, 만나가지고, 그렇게, 이혼을 하게 만들고. 그 세월. 여름의 계절의 혹독한 여름의 더위에서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또 거기에서 이제 새 출발하면서 또
딸을 하나 또 입양을 해서 키워가지고 혼인을 시켜가지고, 예. 그러면서 자기가 새빵 들어 살던 그 집에 앉아도 됐지요. 왜? 서로 인정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전기요금이나 그 세금, 물세라든가 이제 물어보면서, 내가 여기 찾아온 이유가 그때 내가 준 것이 5만 원 아니냐. 계산해 보면 한 10만 원 또 낼 텐데 왜 5만 원을 나한테 왜 덜 받았느냐. 내가 이 5만 원 주기 위해서 왔다. 라고 하니까, 그때도 내가 이것은 내가 집주인이 그냥 그 탕감해 준 걸로 해서 서로 상의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하면서 그거보다 더 급한 일이 있으니 오늘 좀 시간 내서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 자기가 지불하지 않았던 전기요금의 그 작은 돈 몇만 원 때문에 방문하게 됐는데 그 자리에서 뜻밖의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계기가 된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또 새로 만난 사람은 정직하게 또 자신을 대우해주고, 예, 또 천국을 유람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 아니에요? 세상살이는 그렇습니다. 때때의 계절에 내가 어느 자리에 있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무슨 짓거리를 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어떤 행위를 했다고 해서 바로 그것이 효과가 나야 되느냐? 아닙니다. 그거 바르지 않고 정말 정직하고 진짜 마음을 다해서 행동을 해 줬느냐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가식적으로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했다고 하면 그것이 과연 남들에게 인상을 내니까요? 누구나 다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의 어떤 욕심, 나의 어떤 망상, 나의 어떤 그 잘못된 생각에 의해서 정직이라고 하는 것이 밑으로 눌리게 되겠죠. 즉, 서열순, 즉, 내가 생각하는 서열순위에서 밑으로 눌려가고 내 욕심과 내 갖고자 하는 지배력, 이런 것들이 작동을 하게 되면 양심은 저 밑으로 멀리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 신여사님이 새로운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계절의 어떤 기운에서 있는 것이다. 내가 당시에 그 신랑 되신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내가 쫙 물어봤죠. 물어봤더니, 자기가 이제 응? 정년, 무월, 경일이라 그래요. 정년, 무월, 경일. 말하자면 4살에서 5살 올라가고 5살에서 7살 올라갔잖아요. 나이가 쭉 올라갔잖아요. 봄, 여름, 가을에서. 그리고 암수가 바뀌지 않았잖아요. 쭉. 네. 정도 순놈, 무도 순놈, 경도 순놈. 그러니까 남자로서의 어떤 지켜야 될 자존심이나 자존감이 있으면서도 자신의 기운이 빵빵하게 올라간 거 아니에요? 정, 무, 경이니까. 세상은 그렇습니다. 자신이 짊어지고 온 것이 나이가 많아서 올라갔던 순놈이 암놈으로 꺾었던 자신이 취할 수 있는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려야 되는데 그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두고 회한과 후회만 남지 않겠어요? 전기요금 몇 푼 때문에 내가 가서 그 돈 갚아주고 오려니 하고 착한 마음 먹고 한 것이 어떻게 보면 세상을 뒤바꾸는 결정을 하게 되고, 또 사람이 이렇게 이런 재미도 있구나 하면서 가족의 사랑을 느끼면서 또 말년을 보내는 그 신여사님의 실화를 내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도 크든 작든 정직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항상 즐겁고 행복한 것입니다. 사업을 범정이여 요업을 승진하다 했습니다. 사업을 범정, 삿된 것은, 요사스러운 것은 바른 것을 이기지 못하고, 요사스러운 것은 진실함을 이기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가겠습니다. 어우오이 우이야어 우이야어